자, 이렇게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을 한번 만나봤는데요. 정규방인 차장님 옆에 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계속 밖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반갑네요. 지금 해성 DS 얘기 나눠봤었는데 차장님도 이 종목 눈여겨보셨나요? 예. 뭐 2분기에 워낙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브로커들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의외로 좀 속도가 좀 안 나서 그쵸. 조금 느려요.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이 이제 실적이 좀 모이는 이제 그런 컨센서스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모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따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성장성만 있고 스토리만 있는 회사랑은 확실히 좀 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뭘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는 뭘로 더 벌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논리를 좀 맞춰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좋은 부품 이런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직 뭐 가격 전략도 주셨듯이 좀 저렴한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뭐 강한 상승이 오늘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저점을 꾸준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그 구리 가격과의 그런 이제 상관관계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뭐 하방을 좀 딱딱하게 지지하면서 좀 상승하는 이제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지금 있겠습니다. 노란 선 위로 이렇게 살짝 또 올라와 있으니까요. 네. 차트도 예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일발장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지 한번 뉴스를 쫙 보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. 화면으로 보시죠. 자, 이번 주 시장 Q&A입니다. 앞서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와 이야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기술주들의 향배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잖아요.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서는 이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뭐 최근에 뉴욕 증시랑 조금 다른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 흐름에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나왔죠. 파운드리 사업에서 지금 반사 이익도 누릴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. TSMC를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데 올해의 성장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냐라는 게 포인트고 또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개발이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주였나요? 이제 임상에서 브레이크가 급 걸렸어요. 그러면서 가장 관련주였던 국내에서 SK케미칼이 이 주가가 급락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주말에 다시 임상이 재개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SK케미칼 지난주가 이 급락이 매수의 기회였던 건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커지더라고요. 그리고 민간형 뉴딜 펀드가 속속 출시가 되죠. 이미 뭐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. 테마도 더 확산이 되어 있고요. 하지만 앞으로 봤을 때도 관심을 놓치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경민 차장께 여쭤볼게요. 파월 의장이 과연 이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이러한 잔뜩 움츠려 있는 이 상황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? 제가 보기에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. 이렇게 좀 말씀을 그게 좀 무슨 말이죠?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기조,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뭐 그 평균 물가제도 이제 도입을 했듯이 그냥 우연히 한번 딱 찍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.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조를 꺾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의견만 좀 가지고 간다면 시장은 좀 안도를 하면서 그 나스닥에 있는 이제 기술주들이 기술적인 그런 조정을 끝내고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. 뭐 다만 이제 그 미국 시장도 이제 옵션 만기를 비롯해서 좀 변동성을 좀 자극할 만한 그런 좀 스케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정도까지는 좀 보합권에서 좀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FOMC 그 자체만으로는 지금 통화 정책을 뭐 크게 변화시킬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. 그렇다고 뭐 여기서 제로 금리를 넘어가서 마이너스 금리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 좋은 통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시장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이상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.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.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걸 수 알겠습니다.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글로벌 증시는 좀 빠르게 갈게요.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 차장님 말씀 한번 코멘트 더 해볼게요. 요즘에 부쩍 그 삼성전자를 종목으로서 이제 언급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또 신문이나 뭐 이런 뉴스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호도가 상승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물론 화웨이 때문에
약간의 그런 좀 뭐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좀 타격받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반대의 그런 반사이익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3분기 실적 그 예측치가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뭐 10조를 넘어서 올라가고요. 11조 대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그 영향을 좀 미쳤던 게 이제 퀄컴 쪽이었죠.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좀 가속이 좀 나오는데 퀄컴 뭐 이렇게 좀 서사를 살펴보면은 퀄컴도 삼성전자가 좀 구해줬던 적이 있어요. 한 20년 전쯤에 그 기술을 좀 그런 좀 우연의 일치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삼성의 이런 기업들이 좀 맡긴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삼성전자도 좋은 레퍼런스가 되면서 네. 그렇죠. 레퍼런스가 되면서 그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뭐 지금 뭐 17%, 18%의 그런 점유율을 뭐 앞에 이제 2자까지도 좀 넓힐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계속해서 들 가능성이 좀 높고 의외로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. 또 IM 사업 부분 그러니까 핸드셋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.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저는 지금 한 종목을 대형주 중에 꼽아라 그러면 주저없이 네. 예, 삼성전자를 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예, 6자 바뀌는 거는 뭐 일도 아닐 것 그래요? 같다라는 예,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. 계속 궁금했거든요. 네네. 6을 못 뚫더라고요. 계속. 네.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 다른 이슈도 좀 볼게요.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. 뭐 백신주, 치료제 이제는 뭐 증시를 떠나서 정말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, 그렇죠. 네 임상이 순항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백신주, 특히나 SK 케미칼한테 네. 오늘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? 결국은 이제 백신과 치료제는 이제 속도전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, 누가 빨리 개발하느냐 이게 네.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슈였어요.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행보를 보면 약간 이제 여기에 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SK 케미칼이 이제 급락했을 때 네. 호재에 너무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악재에도 너무 지나치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제로 제가 SK 케미칼이 이제 주가가 30만 원 초반대까지 급락했을 네. 때 추천을 드리기도 했거든요. 이것도 저도 사야 약간 되는 기회다. 느낌상 이거 살짝 흔들기 아니야 그렇죠.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어찌 보면은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떠나서 네.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중단했다는 건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적절한 이제 행동이었다. 저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뭐 의약품을 개발을 할 때 임상 1상, 2상, 3상을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는 이유가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라든지 사실 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임상의 과정을 아주 지난하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딱 한 명, 뭐 10명도 아니고 네.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4만 명이 넘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국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던 사람의 이제 뭐 척수염이라고 이제 알려져는 있는데 환자의 이제 개인정보를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. 영국에서 이제 진행하는 임상 환자 중에 딱 한 명이 이제 부작용이 좀 생겼다라는 이제 논란이 좀 나오면서 임상을 이제 중단을 다 시켰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임상을 중단시키고 나서 영국의 뭐 식약처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번 주말에 다시 임상을 이제 재개를 승인을 해줬다란 말이에요. 이게 직접적인 이제 연관관계를 밝히기 좀 어렵고 앞으로 이제 사후적인 피드백은 계속 있어야 되겠지만 임상을 중단할 정도의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줬다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럼 당연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도 마찬가지로 저는 재개가 분명히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SK 케미칼의 이제 주가만 놓고 본다면 과연 이게 얼마까지 이제 올라가야 이제 적정한 주가냐에 대해서는 논란은 좀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백신 개발과 관련된 시나리오에서 전혀 후퇴는 없었다.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오히려 후퇴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신뢰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거 러시아라든지 중국과의 이제 개발과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 완전히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. 이게 어찌 보면은 아직 임상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만 명의 사람한테 투약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네. 단 한 명의 이제 부작용이라도 걸러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을 했을 때는 어느 나라의 걸 이제 쓸 건지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실 수 있을 네.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관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SK 케미칼의 주가만 놓고 본다면 사실 이 CMO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제 두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목표 주가가 정말 뭐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저는 사실 이제 CMO의 가치 뭐 보수적으로 이제 책정을 한 데는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. 네. 많게는 지금 또 SK 이제 증권에서는 4조 원의 이상의 이제 가치를 또 인정을 해줘.
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크잖아요. 넓은데요?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노바백스 두 군데에서 이제 CMO, CDMO 계약을 이제 SK케미칼이 체결을 했잖아요. 그런데 저는 추가적으로 또 다른 기업의 CMO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. 네. 왜냐하면 이 그 백신을 생산하는 설비 자체가 뚝딱뚝딱 한다라고 해서 당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쵸.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SK케미칼을 이제 CMO 기업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역시도 당연히 SK케미칼과의 공조를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걸 감안하면 뭐 주가 자체도 네. 저는 한 40에서 45만 원 정도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.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. SK케미칼이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좋지만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제약사와도 얼마든지 또 제휴를 할 그렇죠. 수 있는 그런 위탁 생산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주가를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하셨고요. 지금 저희 이제 밑에 삼성전자, SK케미칼 얘기 나왔는데 하나솔루션까지 이제 세 종목을 제가 픽해왔어요. 그래서 두 분께 하나씩 좀 골라주십사. 네. 요청을 저는 드리겠는데 뭐 아니면 뭐 다른 종목도 괜찮습니다. 네, 삼성전자를 이렇게 패스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성전자요?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저도 SK케미칼을 추정을 해본 건데 오늘 한 50조 정도의 그 백신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러면 거기에서 뭐 얼마 전에 정세균 총리가 해외 유수의 기업의 백신을 우리가 생산할 수도 있겠다. 뭐 그거는 한 15%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한 8조 정도 생각을 해보고 네. 보통 CMO 기업들이 가져가는 게 한 30% 40% 정도의 거기 생산 마진을 좀 가져가니까 제가 볼 때는 뭐 3조 이상의 가치는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4조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런 모멘텀을 좀 더해서 생각해 보면 SK케미칼도 4자는 앞에 그러니까 회복을 하면서 네. 이렇게 좀 흐름을 그 삼성의 완료 소식을 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SK케미칼도 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두 종목 고르시는 거예요? 네, 두 개. SK케미칼까지? 네, 네. 알겠습니다. 매니저님이 못 고르게 미리 픽해버리셨는데 선점을 좀 어떡하죠?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삼성전자를 골라드리고 있어요.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계속 이제 어찌 보면은 네. 좀 비겁하게 이제 계속 삼성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삼성전자 네.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. 넌지시 삼성전자를 계속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투자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명확하게 제가 이제 추천주로 제 픽으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과연 이제 8만 원이 만약에 넘어간다면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, 우리 차장님께서도 좋아하시는 네페스라든지 네.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?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더 이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다는 거거든요. 지금 삼성전자 글씨가 반반으로 나뉘었어요. 네, 그래서 삼성전자 너무나 지금 좋은 사이클이고 네. 분명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지만 사실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는 약간 삼성전자가 좀 아무래도 좀 뒤처질 수 있고 좀 무겁다는 네, 느낌을 네. 지울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가 뭐 몇 개월 만에 바로 8만 원을 넘어가기도 조금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전망 자체가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계속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 시장에도 정말 좀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삼성전자 없이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워낙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버리면 다른 종목들의 수급이 다 삼성전자로 집중이 되니까 다른 종목들이 못 가지 않느냐. 저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분명히 좀 달라졌다라고 봐요.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지금은 거의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맞아요.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기관 외국인들이 주물러 준다라고 하면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의 성과 자체가 훨씬 더 좀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네. 그런 기대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마음속의 픽은 이제 삼성전자지만 오히려 실제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략을 했을 때 좀 더 시장 대비해서 좀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이클에서 해성 DS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네.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네. 점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한 번 더 오늘의 공략주를 네. 강조를 해주십니다. 제가 먼저 저의 픽을 말씀을 드릴 걸 그랬나 봐요. 저도 사실 삼성전자가 원픽이었는데 네. 왜 하나솔루션은 아무도 선택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? 하나 이게, 솔루션도 뭐 차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, 많이 많이 소개를 좀 가서 그런가요? 해드렸는데 네.
주가 자체가 이제 이미 그쵸.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워낙에 그래서 트렌드가 지금 뭐 태양광 아니면 수소 그렇죠. 이쪽이 그린 뉴딜에서 가장 핵심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주가가 많이 갔는데 뭐 잠깐 쉬었다가 또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지금 주말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니콜라 사기다. 네, 여기에 맞습니다. 대한 노이즈가 그게 너무 좀 많이 악재가 나왔기 됐죠.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 반응을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하나솔루션은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할지 노이즈로 끝날지 아니면 뭐 더 이렇게 좀 노이즈가 커질지 이걸 좀 봐야 될 네. 것 같아서 일단은 하나솔루션은 좀 보류를 해놓고 네.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뉴딜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얘기 나눠보고요. 일단은 네. 우리 김영민 매니저도 가실 시간이 되셨으니까 오늘 이벤트 있으신가요? 네,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는 어쨌든 뭐 FMC가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. 방금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니콜라와 관련된 이게 이제 사기 얘기가 정말 좀 이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꺼질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이게 논란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그 니콜라의 지금 창업주의 어떤 그 과거에 그런 것까지 지금은 언급이 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소와 관련된 쪽에 있어서는 약간의 분명히 좀 노이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, 뭐 디지털 뉴딜 어쨌든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우리 시장에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이 네. 부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영민 매니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